안녕하세요, 신동진 씨.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수련 중입니다, 선생님. 어머나, 아니 소림사라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속세 탈출? 아니 무슨 수련? 아니, 선생님, 저 지금 집중하는 중이었는데요. 자세가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선생님, 더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 자. 일단 한번 해보는 프로기는 한데 뭔지 알아야 제가 따라서 하죠. 일단 그냥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 일단 선생님들 들어오신다.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이 자세가 지금 어디에 좋은 자세예요, 선생님? 뭐 소림 무술 같기도 하고 요가 같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신데 아무래도 균형 감각에 도움이 돼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꽁꽁 얼어버린 거리에 급증하는 겨울철 낙상사고. 조심조심 걸어도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매년 증가하는 낙상사고가 골절로 이어지며 겨울철 건강주의보가 켜진 12월. 그런데 겨울 빙판길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다는데요. 그곳은 바로 우리 집? 노인층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서동석,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우, 그리고 배우 곽정희 씨와 함께 집 안팎 어디서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낙상사고 예방법과 대처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낙상 사고가 많은 달이 바로 이 12월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눈도 오고 또 눈이 오니까 빙판길이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우리나라 입원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딘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추락 낙상 환자인데요. 네. 날이 추워지면 근육이 움츠러들고 관절도 쉽게 굳기 때문에 낙상 환자의 과반수가 겨울에 발생합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 길이 얼어붙어서 길거리 낙상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요. 네. 근데 요즘은 날이 굉장히 푹하잖아요. 네. 이러면 넘어져서 다칠 확률도 좀 줄어들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낙상 사고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낙상 사고의 약 62%가 실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뭐 낙상하면 생각하는 게 등산하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지금처럼 겨울철에 뭐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졌을 때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실외보다 실내에서 더 많이 낙상사고 발생한다는 게 좀 이제 의외네요. 근데 이제 우리 곽정희 선생님께서도 넘어져서 다치신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개를 키우는데 이 녀석이 오줌을 싼 걸 제가 밟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접시를 손에 들고 있다가 네. 그냥 넘어지면 될 걸 그릇을 안 깨려다가 잘못 넘어진 거죠. 아이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셨나요?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꽝 부딪혔어요. 아.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는 거를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2주가 지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찢어지고 또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그 뼈가루가 끊어진 연골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악화가 돼서 작년 6월에 무릎 절골술까지 받게 됐죠. 아이고, 저런. 아니, 뼈끼리 부딪히고 연골이 이제 찢어진 상태에서 2주 동안 어떻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아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서서히 아파올 때도 뼈가 잘못됐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한 거였죠. 근데 이제 2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서 다리가 들어 올려지질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였어요. 네. 아이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젊었을 때는 꽈당꽈당 뭐 잘 넘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또 그냥 뭐 훌을 털고 잘 또 일어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넘어져서 이제 뼈도 잘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뼈가 또 잘 붙지도 않고 아무튼 그 시니어 여러분들 그 낙상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아무래도 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밸런스도 떨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근력도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치십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비교했을 때 낙상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뭐 무려 8배 이상 많아지고요.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1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나이 들어서 오시는 병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인데 치매보다 더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병이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조금 전에 신동진 씨가 했던 자세가 낙상 예방에 그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좀 창의적인 자세인 것 같다. 이런 네. 평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된 동작은 어떤 거예요? 그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한 다리 서기 동작에 가까우신데요. 제가 좀 잠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균형 감각을 이제 그 좀 키워주는 네. 그런 동작. 네. 이제 앞으로 오신 다음에요. 양팔을 앞으로 서신 자세에서 팔을 뻗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이 골반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10초간 유지하십니다. 아, 10초 동안요. 5, 6, 7, 8, 9, 10 하고 이렇게 내리고 다시 반대편 다리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는데 노인분들은 이렇게 하다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벽 끝에 손이 살짝 닿을랑말랑한 정도로 하시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탁 잡는 방식으로 아니면 앞쪽에 의자 같은 거를 살짝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균형 감각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하체 되나요?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 그다음에 균형 감각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하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하체 운동 이제 많이 해봤는데 그 많이 연로하신 분들은 꼭 옆에 그 벽을 짚고 하시거나 옆에 또 누군가가 의지할 분들이 보호자가 있을 때 이 운동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1년 중에 이제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달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방 운동도 미리미리 해주시고 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방법부터 대처법까지 낙상에 대한 모든 걸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한 점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신 후 친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채택해서 성실하게 전문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겨울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요즘엔 특히 이제 우리가 전부 뭐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또 신경이 뺏겨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낙상사고 이제 당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눈 오거나 이제 길이 얼어붙어 있을 때 겨울에 길거리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말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겨울뿐만 아니라도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않으시기를 안내하고요. 두 번째는 겨울에는 보폭을 한 20% 정도 좀 줄여서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키가 차거나 눈 쌓이거나 이렇게 빙판길로 보이는 계단이나 내리막길 이런 데서는 옆에 손잡이나 벽을 잡고 서서히 옆으로 조심조심 내려오시기를 안내합니다. 네, 스마트폰 맞아요. 사용하면서 절대 걸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보폭도 이제 좀 줄여서 걷는 게 좋겠다고. 특히 그 육교나 야외 계단 모서리에 왜 쇠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눈 오면 아주 그 부분 진짜 미끄럽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신발 신다 보면은 유독 좀 잘 미끄러지는 또 신발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걸음걸이에 따라서 신발이 이제 주로 한쪽만 마모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평상시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 부분이 확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눈 오는 날에는 그 미끄러운 신발보다는 좀 네. 단단한 구두 밑창이 단단하지만 밋밋한 신발은 좀 피하시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뭐 등산화 종류 같은 신발이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넣어서 좀 조심조심 바닥을 관찰하시면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으시면요. 우리가 네. 둔해져가지고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 크게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주시기를 좀 더 권합니다. 얇은 옷을 또 이게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게 보온 효과도 더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도 좋고요. 중요하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으려면 장갑을 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큰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손을 재빨리 뻗어야 되는데 이제 넘어질 때 만약에 뒤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지 않으시려면 등과 네. 팔로 동시에 넘어지시고 고개를 좀 숙여주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넘어질 때는 팔 전체로 닿으면서 얼굴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낙법에 올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치시더라도 고관절보다 이런 데보다는 손을 다치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에 네, 장갑을 끼시고 손을 먼저 짚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네, 부상 후 후유증이 이제 덜 오는 부위로 닿는 게 네, 떨어지는 게 낫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알아도 실제 그 상황을 닥치면은 맞아요. 대처하기가 쉽질 않거든요. 그럼 이제 넘어질 때 저같이 뭐 접시를 보호하려고 제 몸으로 부딪혔는데 어디부터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면 좋을까요? 넘어졌을 때 다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사망. 넘어졌을 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부위 아무래도 뭐 그 뇌진탕이라 뭐 그 머리 쪽 아닐까요? 아니, 네. 근데 왠지 머리가 아니니까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목? 아, 목. 네, 목. 저는 머리, 그 선생님은 목. 목. 정답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물론 뭐 머리나 목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특히 그 빙판길 낙상 사고는 미끄러지면서 꽝 하고 떨어지는 에너지가 크고 또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손으로 짚지 못하고 그대로 엉덩방을 찌시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위험이 큽니다. 선생님, 네. 제가 그 무릎 관절을 다쳐본 사람으로서 어쨌든 고관절도 관절이잖아요. 네. 근데 머리나 목뼈 같은 걸 다친 것도 아닌데 사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절 다쳤다고 이게 사망까지 가요? 그렇죠. 그냥 뼈 부러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고관절은 이제 골반과 넓적다리를 잇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그 척추와 함께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고관절이 골절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인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실금만 가는 뭐 그렇게 뭐 부분 불완전 골절이 있을 때 드물게 통증은 있지만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뭐 이럴 때 뭐 단순 타박상으로 오인하고 활동을 그냥 유지를 하시다가 완전 골절이 돼서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치료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고관절 골절을 입으시면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17%에 아유, 달하고요. 1년 안에요? 네, 1년 안에. 이야. 그리고 회복을 하시더라도 60%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지병이 악화되고 결국 낙상이 발단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급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부러진 허벅지 뼈 안에 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지방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깨지면서 혈액을 타고 가면 폐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 뇌혈관을 맞으면 뇌색전증이 이렇게 켜가지고 급성으로 사망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안 뒤로- 다치는 게 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네, 그래서 뒤로 주저앉으면서 넘어지실 때는 아까 서동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덩이를 찢는 것보다는 손과 팔로 좀 넓은 면적으로 넘어지는 게 좋고요. 혹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짧은 순간에 손목을 다치시는 게 고관절을 다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후유증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로 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부위부터
닿아서 다치는 게 차라리 이제 낫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안 다치는 게 이제 뭐 최선이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이제 피하려면 손을 먼저 짚는 게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머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엉덩방아 찧은 걸로 고관절이 다쳐서 사망까지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쳤을 때 방치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다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막 넘어졌는데 이게 병원에 갈 정도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낙상 후에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뇌 기능 부전 증상, 즉 뭐 뇌진탕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 증상, 아니면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그 빛을 보면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광과민성 발작, 그리고 어지럽거나 뭐 메스껍거나, 아니면 후각이나 미각 저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뇌진탕은 뇌세포의 문제에서 CT나 MRI로 진단이 되지 않지만 사실 증상은 아주 치명적인 뇌출혈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 네. 저처럼 그 뼈를 다친 줄도 모르고 계속 활동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낙상 후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대표적 증상이 바로 곽정희님처럼 골절이 되고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외상 후에도 통증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게 느껴요.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환자분 예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사진상 갈비뼈나 뭐 초음파 이상이 다 이상이 없었는데 관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꿈치, 어깨, 척추에까지 압박골절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주셔야 되고, 사타구니나 허벅지 바깥쪽 이런 데가 아프시면 아까 고관절, 허벅지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정형외과나 재활과 찾아서 해보시길 안내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똑같이 넘어져도 통증을 덜 느껴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 타임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낙상을 당했을 때 크게 다칠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넘어져도 더 크게 다치거나 이제 남들보다 낙상을 당하기가 더 쉬운 낙상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낙상 위험이 높을지 한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사람 낙상 위험 높다. 첫 번째 볼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고위험군이에요? 네. 그 같은 외상을 당해도 더 크게 다치는 경우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급속히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진 뼈는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되고, 그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낙상에 취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근육량이 적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이런 골다공증 환자가 낙상으로 뼈가 부러질 경우에 뭐 분쇄골절, 뭐 이론도 험악한 복합골절 등 일반 환자에 비해 치료가 까다로운 중증의 골절이 생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뼈 하나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골절이 생기는 이제 다발성 골절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또 낙상 사고 위험 증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자, 두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낙상 위험 높다. 복용 중인 약이 많은 사람, 약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또 낙상 위험에 많이 노출되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약은 이제 한 선생님한테 부탁하셔서 전체적인 약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약물 중에는 낙상 확률을 높이는 어지러움증을 좀 유발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심장약, 진통제, 항고혈압제, 진정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그 중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항간질약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뇌 어지럼증을 유발하겠고요. 또 심혈관, 중추신경계 작용에 아주 흔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랄지 뭐 졸림 증상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처방받아서 드셔왔던 약보다 최근에 어떤 약물을 추가했는데 더 어지럽거나 그랬을 때는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니까 새로 최근에 추가한 약 위주로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약물을 복용하시기를 안내합니다. 약은 되도록 이제 최소한으로 복용을 하는 게 이제
좋겠고 그게 이제 낙상의 위험을 그만큼 또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 낙상 위험 높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게요. 노인성 난청이 있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면은 그만큼 또 낙상 위험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력이 손실되는 노인성 난청은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3분의 1이 겪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청이 있는 경우 우리 몸의 평형과 균형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이 손상된 경우가 많고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가 어렵죠. 뭐 경적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이비인후학과에서는 네. 가벼운 수준이라도 난청이 있다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위험이 약 3배 정도 높고 난청이 진행될수록 낙상 위험도 더욱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낙상 위험 높다. 마지막은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넘어졌던 사람들이 또 넘어질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넘어졌을 이유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겠죠.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낙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 이상 환자 250명을 분석한 결과 5명 중에 1명은 사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낙상 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낙상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 재낙상 위험이 3.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또 추가로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균형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행동도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파킨슨병으로 주로 의심하는데요.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 바로 파킨슨입니다. 뇌에서 행동과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면서 나타내는 질환이었는데요. 거동이 이렇게 서동증이라고 아주 느려지고요. 진정, 네. 이런 떨리는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파킨슨 환자는 낙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넘어지면 굉장히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한번 넘어져서 수술하고 나니까 네. 다리가 약해져서 그런지 더 잘 넘어질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을 키우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근력 운동하면 역삼각형의 복근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는 하체 근육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체 근육이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35세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0.7%, 약간 1% 못되게 계속 감소하다가 네. 60세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매년 2%씩 감소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계속 부실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낙상 환자들은 치료 기간 동안 이제 누워서 와상으로 또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체 근육이 더 빨리 소실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낙상을 이룬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사람 낙상 위험하다고 알려주신 게 전부 제 얘기거든요. 아유, 그래요? 자, 여자지요. 난청 걱정할 나이 됐죠. 고혈압약 먹고 있죠. 또 낙상 경험 있죠. 수술하고 하체 많이 약해졌죠. 야단 났네. 또 넘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예. 괜찮은지 아이고, 걱정이 한번- 많으실 수밖에 네, 없어요. 괜찮은지 한번 봐야죠. 근데 간단한 테스트로 낙상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각자?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지 네, 그걸 네. 지금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예. 네. 한번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 파킨슨 환자나 그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하는 균형 측정법인데 먼저 앞을 보고 똑바로 좀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뒤로 갈 테니까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어머, 왜 이러세요? 예.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왜 그러신 놀라셨다면